네, 광주 항공멸종위기 동식물보호협회 광주 지부에서 온 호남대학교의 이승휘입니다. 저는 안병철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천 습지, 수변 습지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들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적절한 적지에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이 시민성을 이제 발휘한 그러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보다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창출하는 것, 그것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마치 눈이 엄청나게 왔을 때 내 집 앞에 눈을 쓰는 것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은 걸로 해서 그 강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7호 학번인데 그때부터 물고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살리는 것은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살고, 그렇게 해야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지속 가능성에 관한 그러한 것을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저희 그때 공동 연구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차세대 사업으로 보철거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그거의 최종적인 제품 완성품으로 해서 보철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철거도 3군데를 했고요. 보철거를 할 때, 예, 말씀 좀 한 가지만 그렇게 해서 요것만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반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역 관리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서로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 관리하는 것에서는 지금 한 부처로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그걸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물을 5개, 6개 부처가 이것을 다루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신경을 많이 쓰던 상태가 국토부에서였죠. 그런데 그것을 한 개 부처로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태가 돼서 이걸 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관한 걸로 해서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철거에 관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보철거 한 것은 그 다음에 싹 사라졌습니다. 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철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의 중앙정책위원으로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동안에 이제 상하수도 부처로 그렇게 해서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 무슨 얘기들을 했냐 하면, 이거 각 부처별로 이렇게 갖고서 하는 동안에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같은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그냥 받아들여지지를 않더라고요. 전체 이렇게 장관 그대 빨리 맞춰주세요. 상태에서도요. 그래서
일부 받아들여진 그러한 것을 참 공감 있게 저희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쉽게 생각하기도 한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쪽에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예, 목소리가 크면은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시간이 가는데 이동이 시간이 걸립니다. 안병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 고양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저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 17년간 한 단체들을 일자리 정책과 알바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고양시는 하천이 78개입니다. 거기에서 4개 하천 수계에다가 각 200명씩 배치를 해갖고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혹시 건의를 하면은 그 건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어떠한 예산 문제가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꼭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수원 하천이용 네트워크 김병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 수질을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함유식이라는 걸 규정을 딱 만들어 가지고 수질이 개선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을 조질 수 있는 것은 함유식을 단어를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코멘트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저쪽에 계시네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하천산림운동부 엄태규 교수입니다. 소리 잘 안 들립니까? 예, 제가 하나 문의드리고 싶은 분은요, 근본적인 문제로 제가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0년이 됩니다만은 하천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되는 과정을 저희들 지켜보면서 상당히 박수를 쳤는데요. 문제는 이게 현장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역의 수자원관리위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하천관리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환경하는 교수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여기 울산인데요. 울산시청에 가서 이 회의를 하면 그 회의의 발언의 3분의 1은 제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예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하천 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천이 될 때 그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자체입니다. 그럼 지자체는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결국 하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럼 막 민원을 하고 하면 겨우 특별 예산을 빼가 해주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 한국에 있는 하천을 살릴 방법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우리 이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환경부 장관님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만큼 꼭 이걸 좀 의지를 관철시켜 주시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그 하천관리 기본 계획을 제가 봅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결국 이제 지자체가 되고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환경 부분을 넣어줄 수가 없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천 기본 계획 한 400~500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환경 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재해, 홍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천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부분 나서가지고 실제로 일이 될 수 있는 기본 계획에 환경의 생태, 하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3분이라도 차지할 수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자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에 보면 이제 생태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양이 좀 빈약하죠. 아주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앞으로 한 두 분만 의견 받겠습니다. 예. 네, 저는 광주 한멸 광주지부에서 온 홍기혁입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은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도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하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그 관건을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그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개된 하천 뜯어한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울산시인가요? 예. 예, 그 울산시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예, 올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정부청 이야기 또 우리 여러 환경 단체 전문가들 이야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태화강이나 형산강 같은 경우는 60, 70년대부터 사실상 이제 별도의 수계이긴 하지만 낙동강 수계로 포함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고 규제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 같은 사업들만 봐도 사업은 많고 사업비도 많지만은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그 대책이 상당히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환경 조직이라든지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배치에 있어서 울산에 대해서도 좀 별도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달라. 대기 분야든 아니면 환경 배출 규제 분야든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교육이라든지 뭐 생물 분야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또 그 유독물 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 아니면 또 우리 여러 환경단체 전문가께서도 울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천 관리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역청이 있는 곳은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것이고 없는 곳은 관리를 한다지만 지자체의 노력 위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이나 예산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거버넌스가 설치가 되면은 그 인력으로 그 신경을 써서 소통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는 또 기상청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은 되지만은 요즘 또 이제 뭐 어떤 그 무선화, 첨단화 이런 그 관련해서 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번 홍수 사태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대응에 있어서 예측에 있어서는 또 현장에 맞는 조직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천도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버넌스가 있어야만 또 지자체와 소통을 하고 또 환경단체 전문가와 소통해가면서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해주면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하천 같은 경우는 큰 하천 아니라도 소하천, 뭐 지천까지도 점점 신경을 더 넓혀가면서 뭐 생물, 문화재 관리, 하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울산시 측에서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두 분 발제자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병철 교수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병철입니다. 답변이라기보다도 중복된 그런 이제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오늘 강하천 유역 관리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역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린 뉴딜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린 뉴딜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콘텐츠들을 유역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방향 제시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고, 또 몇 분 우리 그 질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하천 유역 만들기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같은 맥이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이라기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짧게 저기 마지막에 그 하천 기본계획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이 무게 중심이 유역 기본계획으로 조금 옮겨지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듯 싶기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디 세미나에서 회의를 하면은 중앙부처의 국장님은 안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강살리기 네트워크가 그만큼 이제 이미지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국장님의 그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환경부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주신 의견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에는 좀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기회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마는 저희 물 관련 또 부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잘 전달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제레미 리프킨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사실 뭐 그린 뉴딜이 이제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40년은 적어도 40년은 해야 되는 이런 중장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발제자,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오늘 논의된 그런 사업적인 것들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것들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상당히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전환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번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그 개별 사업을 넘어서 그 법 제도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는 너무나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서 한국판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도 시급한 사업 위주로 많이 그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보완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다수 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많은 해답을 주셔서 반드시 저희가 우리 업무하는 과정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부에서 이 물관리 부분이 이제 일원화돼서 한 지가 사실 좀 뭐 또 2년이나 지나서 너무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간에는 이제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정비, 시스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유역 차원의 이런 것들이 또 단계적으로 반드시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 있고 수립 중이고, 또 내년까지는 또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또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하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그 방향에 맞춰서 아마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좀 총괄적인 답변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내년도 그 물환경 정책국의 예산으로 수생태 연결 사업이 115억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강살리기 네트워크도 그렇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보를 대상으로 해서 기능이 상실된 보, 그다음에 노후화된 보,
주로 해서 또 생태 단절이 된 부분에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보호 조사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에 조금 그걸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마이크를 우리 김미선 박사님한테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좌장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긴 시간 발표해주시고 토론해주신 이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느 때보다 시간 관리를 너무 잘 돼가지고 더할 수 없이 이렇게 깊은 토론들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세션인 물은 생명이다 20주년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